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24일 일요일입니다. 8260KLO 채널에서 오늘은 윤석열의 부정선거 KT 공작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질문과 응답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이거를 허락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는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미국의 구글 본사에 거주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는 게 의무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거주지 증명서를 그냥 다 발급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해줍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해주는 거를 싸우다시피 해서 발급 승인을 받아가지고 발급을 받아서 컴퓨터에 다운을 하는데 다운하는 그 순간 없어졌습니다. 국세청 본청 전산실에서 해킹을 해간 겁니다. 미국에 이 서류를 보내지 못하게 해서 아예 유튜브를 방송을 못하게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장면들을 다 녹화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국세청에서 끽소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도 영상과 함께 미국에 다 보내져가지고 고발 조치가 됐고 담당자 이름까지 다 고발됐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실시간 방송 허락을 해주겠습니까? 채널 폭파도 수십 번을 지금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도 아마 이걸 미국서 막아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폭파는 안 되게 해놨으니까 노출을 중단시키는 등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탄압을 하겠죠. 그래서 그걸 갖고 신경 쓰느니 차라리 빨리 녹화라도 해서 업로드를 하는 게 빠르겠다 이 생각을 지금 하고 포기한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이재명을 불러가지고 윤석열을 석방시켜라 이런 압력을 가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우파를 대변하는 대통령이라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막 살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이다. 그래서 더욱더 지켜야 된다. 이런 유언별을 막 퍼뜨리고 있는데 제가 윤석열이가 한 짓거리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이미 트럼프 진영도 다 확인을 끝낸 내용이라 청주케 끈앞풀들에 의해서 놀아나고 있는 소위 미국의 친한 인사들 이런 사람들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부 청주케 끈앞풀들의 공작에 의해 가지고 한국을 더 멍들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진영은 그런 것도 이미 다 파악이 끝났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KT 공작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4.15 총선은 어느 통신업체가 주관을 했습니까? LGU가 주관을 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부정선거 사례가 국민들에 의해 가지고 말썽이 나니까 4.10 총선을 LGU로 그대로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렇게 해서 4.10 총선은 KT로 하는 걸로 이미 중국에서 다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4.10 총선을 지휘할 KT 사장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 공작을 바로 윤석열이가 한 겁니다. KT 사장을 뽑아야 되는데 KT의 대량의 주식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압력을 넣어 가지고 사장들이 취임을 못하는 겁니다. 국민연금공단 건보공단 이런 데가 전부 전라도에 가 있는 거 이거는 바로 김대중 때 벌써 중국 정보부와 다 협약이 끝내서 노무현 때 정책으로 광역도시 이런 안을 만들었을 때 알짜배기는 전부 전라도로 보내놓은 겁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인터넷진흥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쪽에서는 저에 대한 비난을 무지하게 하면서 내가 미국의 간첩이다, 북한의 간첩이다 이런 모략질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증거가 없다 이렇게 또 모략질을 하니까 오늘은 그 당시에 신문 기사를 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운 기사가 파이낸셜 신문의 기사인데 KT 사장을 뽑을 때의 당시 상황을 보도한 겁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 어찌됐든 최종적으로 윤석열이가 김영섭이라는 사람을 KT 사장으로 임명했다 이겁니다. 신문들은 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사람들은 김영섭이라는 사람이 LG CNS의 옛날 사장이었구나. 그런데 이번에 KT 사장으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김영섭이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문에서는 단순하게 김영섭이가 LG그룹 내에서의 위치 그리고 KT의 경력 이런 것만 일반적으로 소개를 하지만 김영섭이라는 사람은 LG CNS 대표를 했을 때 대한민국의 국방 1급 기밀들을 대거 북한으로 보내도록 뒷배경이 됐던 사람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화웨이 통신 장비를 들여왔던 LGU 부회장이 이상철인데 이상철이가 김대중 때 선거관리위원회를 전국 네트워크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기초틀을 만든 게 이상철이고 그 이상철이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정통부 장관 또는 LGU 부회장 이런 직책에 있으면서 화웨이 통신 장비를 다 들여다 놓고 2015년 말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화웨이 총괄 이사가 돼가지고 자신이 뿌려놓은 화웨이 통신장비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전국 네트워크, 그 다음에 나주에 심어놓은 인터넷진흥원에서 그런 거를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중국 정보부가 감쪽같이 통제를 하는가. 이거를 1년 정도를 다 시험했던 장본인이 이상철인데, 그 이상철이가 LG유를 물러날 때 바로 김영섭이를 LG CNS 사장으로 바꿔놓고 국방망이라는 행정망을 구축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죠. 지금 국방망, 경찰망 이런 행정망들이 중요한 거는 다 광주에 가 있습니다. 광주. 그리고 대한민국 인터넷 서버를 총괄하는 인터넷진흥원은 나주에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를 한번 봅시다. 2016년에 국방망 해킹 사건,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국방부와 LG CNS가 재판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다 정치적 쇼인 겁니다. 일단 국방망을 깔 때는 계약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G CNS가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를 해놓은 것은 맞는데, 그런 안전을 관리하는 회사를 따로 둡니다. 인터넷 안전, 그 다음에 보안을 관리하는 회사가 내부망과 외부망을 연결을 해놓는 겁니다. 이걸 거의 2년 정도 연결해 놓은 겁니다. 그럼 그 2년 동안 국방부나 군대에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있는데 기밀이 다 빠져나가는 걸 몰랐겠습니까? 그냥 청주케 지시에 의해서 눈 감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됐으니까 이거 걸렸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를 하고 어쩌고 수사를 하고 국정원을 동원하고 이런 쇼를 한 다음에 재판을 걸어가지고 흐지부지 없애버리는 거죠. 어떤 정보가 넘어갔냐,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얼마 전에 평양에서 김정은이가 띄웠던 한국의 중고도 무인기, 이 중고도 무인기의 암호통신 지령 시스템, 이게 통째로 넘어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를 개발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서버까지 연결해가지고 설계도 이런 거는 물론이거냐, 각종 부품 수백 개를 사진까지 낱낱이 다 보낸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불과 1, 2년 전에 평양에서 김정은이가 중고도 무인기와 미국의 고고도 무인기를 띄워가지고 미국서 이거를 수사를 한국에다 의뢰한 겁니다. 한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저에게 직접 정보 제공을 요청을 한 겁니다. 실무 경찰관이 저에게 직접 연락을 했고, 미군 수사대에서 별도로 또 연락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공했던 정보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군 수사대와 미국 본토에서는 그 시절이 바로 윤석열이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할 때였었는데, 그 내용을 저에게 따로 보내줬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윤석열이가 한국에 있는 화웨이 통신 장비의 목록을 다 미국에 제출하겠다, 그리고 그 목록을 만들어서 한미일이 관리한다, 이런 합의를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작년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휴전선과 동서남해 주요 군 기지에 설치됐던 경계 과학화 장비 1,300대가 일제히 철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밀고를 했고, 미국이 그 밀고를 확인하고 휴전선과 동서남해 주요 군기지에 있는 경계 과학화 장비에서 경계 정보가 실시간으로 북한과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일제히 철거를 했고, 그 철거를 주관한 부서가 국정원입니다. 그럼 바로 이때 윤석열이는 그런 카메라를 설치했던 서기와 문재인을 딱 구속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북한이 10월 초에 문재인이가 북한에다가 무인기를 띄웠다, 이런 발표를 해버리는 겁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한이 발표한 무인기는 한국 무인기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내부 구성물이 달라요. 이것은 다른 무인기다,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한국이 보낸 무인기가 아니라 북한이 갖고 있는 무인기를 사진을 찍어서 모략 선동을 하는 것이고, 그 모략 선동에 의해서 윤석열은 서기와 문재인을 눈 감아주고 자신이 지령에 의한 지령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미 선동을 위해서 계엄군 일부를 선관위로 보내고, 바로 그 일부 계엄군을 스카이데일리하고 짜고서 미군이 99명 중국 간첩을 미국으로 압송했다, 이렇게 뒷구녕으로 소문을 내버린 겁니다. 만약 미군이 정말로 99명을 잡아갔다면은 윤석열이가 계엄령을 선포하는 거를 다 알고 있었고, 계엄부대와 같이 계엄 출동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계엄령이 얼마나 많이 선포됐었는데, 그때 미군이 한국 계엄군과 함께 계엄군으로 출동한 적이 있었습니까? 바로 당장 잡아 넣어야 될 서기와 문재인은 눈 감아주고, 반미 선전 선동을 할 중국 간첩 99명을 미군이 불법으로 압송했다, 미국으로. 이걸 떠들어댄 거죠. 자, 다시 그럼 LG CNS 사장인 김영섭이 누군가, 이걸 먼저 영상을 통해서 봐보세요. 김영섭은 2016년도 LG CNS 사장으로 임명된 자입니다. 그리고 신문에서 봤듯이 국방망을 통해서 대량의 군사 정보를
북으로 유출시킨 사람입니다. 다음 사진은 지금 KT 사장이 누구라는 것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국방망을 깔면서 대한민국 국방부의 모든 기밀을 통째로 북한에 넘긴 사람이 김영섭인데, 그 사람을 지금 KT 사장으로 임명을 한 게 윤석열이고, 그 KT가 바로 이번에 4.10 총선을 한 겁니다. KT가 본격적으로 4.10 총선을 진행하기 이전에 화곡동 보궐선거를 테스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바로 전날에는 국정원과 나주인터넷진흥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보안 점검한 사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다 스카이데일리에 의해서 자세하게 보도가 됐는데 다 허구죠, 허구. 그런데 이 화곡동 보궐선거는 MBC에서 중계를 했는데 휴식 시간에 전 세계로 송출되는 MBC 방송에 한 아줌마가 나타나서 막 악을 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악 쓰는 목소리가 그대로 다 송출됐습니다. 전라도가 다 해먹는다, 이게 개표냐, 이런 식으로 개표하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그 아줌마가 경찰에 연행되고, 연행하는 경찰이 그 아줌마에게 뒤밀었던 경찰 단말기에는 광주경찰청 서버를 통해서 전 경찰관들에게 가짜 투표 용지를 찍지 못하도록 가짜 법을 올려놓은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 장면이 딱 찍힌 거죠. 그러니까 경찰과 선관위가 같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선관위에서 이번에 가짜 투표지가 찍히면 안 되니까 경찰이 단말기에다가 가짜 법, 그러니까 투표 용지를 찍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투표지를 찍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짜 법을 올려서 단속을 해가지고 4.10 총선에서는 가짜 투표 용지가 한 장도 안 나왔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내용, 증거, 경찰관 사진 뭐 이런 거 전부 다 미국으로 다 갔습니다. MBC 중계 영상도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간첩으로 의심받는 LG CNS 김영섭을 KT 사장으로 낙하산을 태워서 보내고, 그 김영섭이가 KT 사장으로서 4.10 총선을 지휘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이런데 어떻게 윤석열이가 부정선거를 고발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한 겁니까? 그런 윤석열이를 지켜준다고 전강훈이, 신혜식이 이런 사람들이 마구제비로 떠들고, 이제 와서는 윤석열 비서관이 다 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또 신혜식이는 하고 있고, 그런 신혜식이가 특검하고는 또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았다는 장담을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중국 정보부의 통제를 받는 합법적인 언론사의 기자들이 1차 기사를 띄워놓으면 이미 은퇴한 기자들이 그거를 유튜브에서 각자 채널을 운영하면서 재탕을 해가면서 선전선동을 도와주고 돈벌이를 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 광고주들이 낸 돈을 이용해서 공작금까지 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바보라고 해도 2016년도에 국방망 정보 유출 사건을 저질렀던 김영섭이를 윤석열이가 언제부터 잘한다고 KT 사장으로 바꿨겠습니까? 이게 다 삼원체제 비밀 정부에 의한 공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웃기는 게, 기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군 출신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한국군이 공개한 무인기가 서로 다른데도 그걸 지적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나아가서 평양에다 무인기를 보내는 것은 국정원 소관입니다. 국정원 1차장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드론사령부가 했다 안 했다, 그거를 합참에 보고했다 안 했다, 합참에서는 알았다 몰랐다 왔다 갔다 하면서 거짓말을 반복을 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지적을 합니까?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정찰을 하는 대북 공작은 국정원 1차장이 다 관리했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대북 공작을 대통령실에서 한다, 드론사령부가 한다, 합참이 한다, 국방부가 한다, 왔다 갔다 하는 자체가 다 거짓말인 겁니다. 정작 당사자인 국정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윤석열이가 부정선거를 폭로하려고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정은이는 자기들이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윤석열이가 살해금을 주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 물러났지만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도 살해금을 단 한 푼도 북한으로 보내지 못하도록 트럼프가 엄청난 자금과 조직을 동원해서 막고 있습니다. 오늘 계획대로 실방을 못했지만 제가 실방을 하도록 허용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계속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국정원 내부를 폭로했던 김대중과 청주께 국정원장들에 대한 책, 그리고 작게 80월 파일 책을 좀 많이 팔아주셔야지 저희가 사무실도 만들고 투쟁을 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깜깜하게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도 강용석이가 뭘 돈을 걷어서 9억 원을 띄어먹었니? 정강훈이가 얼마를 걷어서 얼마씩을 나눠줬니? 온갖 기자 출신들이 수박이 돼가지고 거기다 돈을 갖다 바치는 개돼지들을 보면은 캄보디아의 킬링필드가 딱 생각이 납니다.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제가 말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트럼프가
한국이 적화된 것처럼 지금 미국이 그런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을 확연히 알았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국가 기밀을 폭로한 책들을 좀 팔아주셔가지고 그런 걸 좀 기증이라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되는데 무슨 수박 기자놈들처럼 작게 8018이 알려질까봐 결사적으로 막아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